2차 함수. 핵심이 뭐다? 목현준이 2차 함수의 핵심은 뭐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꼭지점. 2차 함수는 어쨌든 대칭성. 2차 함수는 대칭성, 선대칭, 꼭지점 이런 게 더 중요하겠고, 정확하게 뭔 대칭이냐? 2차 함수는 선대칭이에요. 선대칭. 선대칭. 선에 대해서 대칭이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세로선이죠. 세로선. 그죠? 세로선을 우리가 수식으로는 x는 k라고 하고, 그래서 fx 2차 함수는 세로선 대칭, x는 k 대칭입니다. 2차 함수는 x는 k 대칭꼴. 우선 이게 뭐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x는 k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줄여서 축방, 축방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축방, 축방,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자, 우리 앞에서 대칭성, x는 k 대칭을 나타내는 수식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습에 티가 좀 나든가, 아니면 복습을 안 할 거면은 확실하게 수업 시간에 외워버렸든가 나와야 되겠는데, x는 k 대칭입니다. x는 k 대칭을 띠는 함수 fx의 수식,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뭐를 만족하면은 x는 k 대칭이다. 함수 fx가. 손주야? 뭐야? 둘이 더하면 아니, 식으로 정확히 대주셔야지. 함수를 f라고 합시다.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2차 함수를 그냥 여기서는 y는 fx라고 약속은 하고. 네. F 아무수 f 아우스? 아무수 아무수? 저 신조어인 줄 알았네요. X A 세모 서현이 이거 될 수 있어요? 저번에 우리 개념 복습평가하면서 LA 갈비 둘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런 소리 하고 있어. 혜민이? 뭐야? 뭐 돼야 돼? F. 원래는, 그래서 원래 필요한 능력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 원래 필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거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굳이 필요 없겠고, 원래 필요한 거는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게 필요하긴 하거든. 근데 그래도 아직 1학년이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익히려면 정확하게 해서. 아시는 분? F. F는 아까부터 써놓고 F 다음. A 자. 삼각형 아, 내가 이게 수식을 일부러 배제하고 했던 게 약간 이게 지금 X 플러스 K 구조적 특징을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선대칭, 세로선대칭의 구조는 F가 같다. 요게 이제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X 플러스 K X 플러스 K. X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 답은 이제.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FF가 같다. 그때의 특징이 아무 수나가 아니고, 자, 여기랑 더했을 때, 여기랑 합을 했을 때 변수가 사라지고 상수만 남아야 되는데, 저기가 K 대칭이 되려면 2K가 돼야 된다고. 2K.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로 대부분 대라 그러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 돼. 애들이 원래 이거 대라 그러면 하나 뭐 되냐면은 fx는 f2k-x를 대든가, 아니면은 fx 플러스 k는 fk-x를 대든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모양새거든. 선대칭 모양으로. 알아둡시다. 네.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아직 뭐 배우는 게 처음이니까, 이거 여러분 다시 어디 가면 나오냐면요, 첫 시간에도 그거 하면서 했나? 아무튼 요런 개념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다 어디 거냐면은, 어디 거예요? 복현준 이거 내용은 다 원래는 엄밀히 이거는 지금 다 대칭성 이런 내용은 다 언제 나오는 거예요? 언제 쓰는 거예요? 중학교 뭔 헛소리예요. 자, 그 공수 2 첫 단원에서 공수 첫 단원에서 저런 게 나왔어요? 아니 첫 단원이 뭔지 알아요? 오늘 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한 거? 계속 하고 있는 게 대단원 첫 단원.
됐어요.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할 때 다시 나오긴 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왜 되느냐 이거는 원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되는 거는 그 도형의 이동 단원 가면 그때 가서 한번 증명을 뭐 하려면 하겠지만은 우리가 y는 fx를 숫자로 할게요. x는 2대칭 하잖아요. 그럼 얘가 x에다가 4-x를 대입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도형의 이동에서 배우시는 거. 근데 만약에 얘랑 똑같대요. 항상 얘랑 똑같대. 그럼 이게 뭔 소리야 해석을 하면. 얘의 정체는 얘를 갖다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건데 대칭을 시킨 놈이나 시키기 전이나 똑같다. 왜? 애초에 걔가 대칭을 띄고 있었으니까 그런 논리로 가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2차 함수에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대칭의 특징 2차 함수. 자, 2차 함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선대칭, 대칭성이고 2차항의 개수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아볼인지 위볼인지 이런 거 판단하죠. 그죠? 뭐 양이면 아볼, 음이면 위볼.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거 아볼하고 위볼을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아마 이제 무리함수 정도 가시면은 그래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2차 함수 중3 때 배우고 나서 이게 아볼, 이게 위볼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무리함수 같은 거 배우시면은 그래프를 이런 걸 배우는데 그럼 얘는 아볼이냐 위볼이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예준이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의 생각은 어떠니? 지윤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 우리 현준이 잘 보세요. 자 현준이 위볼. 위볼입니다. 위볼입니다. 위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볼 위볼은 이게 위볼 이게 아볼 그게 아니고 아볼 위볼을 판정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 제일 쉽게 기하학적으로 그래프에서 확인하시는 게 함수 위에 점을 2개 찍어요. 임의의 점을 찍어서 연결한 선분이 함수보다 밑에 있으면 위볼, 찍어서 함수보다 위에 있으면 이게 아볼이야. 아볼 위볼 판단하는 방법인 거야. 그래프로.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래프로 판단하는 게 이 방법이고 그럼 얘를 수식으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아볼 그래프를 하나 가볍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아볼이죠? 찍 이 정도를 A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B라고 하고 이 함수는 Y는 f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함수값은 fa죠. 여기에 함수값은 fb죠. 들으면 이해 다 가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A하고 B 사이에 중점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한 요 정도쯤이죠? 요 정도쯤 2분의 A 플러스 B 되겠어요? 중점. 자, 띠띠띠띠띠띠 좀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중점이니까 중학교 2학년 닮음 같은 거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함수값은 뭐가 되겠느냐 하시면은 얘랑 얘 반땡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수값은 뭐예요? 2분의 FA 더하기 FBA요. 직선 여기 땡땡 땡땡땡 여기 길이 같은 거야. 닮음 뭐 1대2 그런 거 중점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 함수값은 뭐가 되냐? 띠띠띠 가서 나오는 여기에 함수값은 뭐가 되겠어요? F 2분의 A 플러스 B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수값의 중점이요. 읽으실 때 함수값의 중점하고요. 중점의 함수값이요. 비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얘가 더 커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한다? 아볼을 의미한다. 아볼을 의미한다 이거죠. 역시나 여기서도 여러분한테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요. 내가 니네한테 야 아볼식 대봐. 이거는 솔직히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적어도 이런 식이 나오면은 볼록성을 의미하는 식이구나. 그러면은 아볼인지 위볼인지를 판단을 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걸 왜 외우라고 안 하고 판단하라고 하냐면요. 이게 잘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외워봤자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그때 판단을 하셔야지 얘가 이쪽 방향이면 뭐 아볼 저쪽 방향이면 위볼 이렇게 외우시면 나중에 100% 헷갈려요. 외워지지도 않고 나중에 물어보면 100% 그래요. 뭐라 그래서 높은지 이거 아볼이야 이볼이야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 까먹었어요 이런 소리 한다고. 아볼. 응? 바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아볼식 반대면은 위볼식 여러분은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문제에 나와 다음 그래프의 특징 중 옳은 거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그럴 때 중3 때는 보기 중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다 이렇게 나왔다면은 고등학교 때 이게 수식으로 이거를 만족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아볼 위볼 알아둡시다. 이쪽에 그 네 여기 단원에서 나와요 아니면 여기요. 다 이거는 지금 여기 단원인데 지금도 가르쳐 드리는데 지금 가르쳐 드렸을 때 지금 익히면 이걸로 끝이고 지금 못 익히신 분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저기 대표적으로 대수 가서 대수 파트 가가지고 지수로 함수 갈 때 다시 아볼 위볼이 또 나오니까 그때 가면 다시 또 외우고 반복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진짜 같으면 직선이에요. 그렇죠. 훌륭한 얘기입니다. 이퀄은 직선. 훌륭한 얘기입니다. 이퀄은 직선. 됐죠? 그래서 이차함수의 특징에서 그래프 특징 중에 선대칭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볼록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이차함수예요. 이차함수 여러분한테 이제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함수는 어쨌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주요한데 이거는 뭐 뒤에 가서 최대 최소 가면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제 권장하는 방법, 권장하는 순서인데 뭐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아볼인지 위볼인지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축의 방정식을 갖다가 그리셔야 되는데 축방 공식을 좀 외워야 되겠죠? 일반형에서 축방 공식 이거 좀 외워야 되겠습니다. 복현준이 뭐예요? 이것도 모르고 알아. 마이너스 2a분의 b요. 이거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은 그 제한된 x의 범위를 갖다가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좀 하시면 되는데 요런 순서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좋겠다. 뒤에 가서 2차 함수 할 때 좀 다시 강조할 거고요. 어쨌든 함수가 중요한 게 그래프다 보니까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운 거 중에 이제 2차 함수의 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되는데 2차 함수의 식의 구조에는 역시나 뭐 제일 중요한 게 표준형이 있습니다. 표준형의 구조는 y는 a의 x-m 제곱 플러스 n꼴을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자, 두 번째가 일반형은 있는데 일반형은 별로 영향가 없으니까 안 하겠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구조는 딱히 교과에서 이름을 부르지는 않는데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식 세울 때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세우는 식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선생님이 뭐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교과에서 정식 명칭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방정식꼴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은 인수분해된 형태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할 거거든. 딱히 이름이 없어서. 자, 지금 하는 게 뭐야? 2차 함수 식 세우기야. 2차 함수 식을 갖다가 니네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세워야 돼. 그러면은 언제는 표준형으로 세우고 언제는 요 방정식 인수분해된 꼴로 세우는 게 좋으냐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중학교 때 한 거 그대로 갑니다. 표준형을 세우기 좋은 거는 내가 뭘 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뭐를 알면은 표준형으로 세워요? 꼭지점 할 때.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당연히 표준형으로 가죠. 근데 꼭지점을 모르더라도 뭘 알면은 표준형으로 세워요? 축의 방정식을 알면은 표준형으로 세워요. 그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 이제 이런 건 다 알 거니까 이미 두 점이 있는데 좌표가 두 개가 주어졌는데 그 좌표 두 개가 대칭성을 띌 때는 표준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왜? 축방을 딸 수가 있거든. 뭔 말이냐면 2차 함수인데 1,10을 지나고 7,10을 지난다고 줬어. 그럼 우린 이로부터 뭘 알 수 있어? 축을 알 수가 있죠. 그잖아. 축이 뭐야? x는? 얼마겠어? 4겠지. 축을 돌려준 거거든. 이런 정보를 좀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요 방정식이나 인수분해 된 꼴로 잡으실 때는 당연히 뭐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뒤에 가면 하는 얘기지만 이제 절편 그냥 x 절편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로 세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죠? 별거 없죠? 아는 내용들일 거고 됐습니다. 됐죠? 책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뭐 가볍게 다 보시고 그 얘기를 하다 보구나. 이차함수 지금 우리가 이제 1학년이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원래 뭐 꼭 알아둬야 될 건 아닌데 1학년이니까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차함수 특징으로 좀 알아두시면은 이거 나중에 저기 가면 나오겠네. 우선 필요한 거 먼저 얘기해드리면 자 2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만약에 아볼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y는 fx가 있는데 이거는 좌표축은 아니고요. 이 십자가는 그냥 내가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만 그린 그냥 그림입니다. 오른쪽만 그린 거. 꼭 좌표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차함수 있으면 여기에서 이만큼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비율 관계인데 얘를 갖다가 마치 좌표축처럼 잠깐 가정을 해보시면 얘를 기본형으로 ax 제곱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요 정도 x값 하나 요 정도 x값 하나 중점이거든요. x의 값이 2배가 되면은 요 함수 값은 몇 배가 되겠어요? x의 값이 2배가 되면 함수 값은 몇 배? 4배가 되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요 비율 관계 문제 풀 때 요거를 써먹으시면은 지금 내가 준 거는 꼭지점이 원점에 있을 텐데 지금 이 세팅된 상황이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얘가 원점이 아니야. 그래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여기가 꼭지점 위치가 맞다면. 그죠? 2차 함수에서의 비율 관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꼭지점을 축을 기준으로 해서 x값이 몇 배 뛰면은 그놈의 함수 값은 그거의 제곱배로 갑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2차니까. 요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기 가서 하죠. 뭐. 미적분 가서 하고 이 정도 개념 쭉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서 이런 거 중3 때 하죠. 2차 함수의 그래프 보고 이제 부호 판단하는 건데 이런 거 잠깐 보시면은 2차 함수 그래프 보시면 아볼이죠? A 양인 거 바로 보이죠? C Y절편이죠? 음인 거 보이죠? 1차항의 계수 어떻게 찾냐 이건데 1차항의 계수 목표준 1차항의 계수 어떻게 찾아요 부호? B의 부호는? 알았는데. 자 이렇게 써있어요. 자 혹시나 이거를 중학생 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뭐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부호가 뭐 반대 저쪽에 있으면 같다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썩 좋진 않다고 보고요. 그냥 차라리 그렇게 알아둘 바에는 그냥 축방 공식을 기억을 해서 축방 공식을 이용해서 축방이 지금 양수인데 A가 양수니까 B는 음수다 이렇게 찾는 게 제일 바람직한 그냥 정석적인 방법이고 혹시나 여기 지금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미원을 하신 분 있나요? 대수 말고 미원까지 보신 분? 너무 빠른 선행은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 가면은 증명이 되는 건데 그냥 요령 그냥 이런 건 학원다 이거 써먹으라는 건 아니야. 주변에 친구들이 학원이나 과외 같은 데 배우다 보면은 이런 방법을 알려주니까 이걸 써먹는데 비부호를 빨리 찾는 방법은 Y절편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를 보시면 되거든요. 양이야 음이야? 음이니까 마이너스예요. 왜 되는지는 미적분 가야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프가 있어요. 자 비부호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그죠? 판단이 되겠죠? 이렇게 있어요? 비부호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그 내가 그냥 요령만 알려줬잖아. 혹시나 그냥 요령만
y절편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봐라. 양인지 음인지.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거는 복습을 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왠지도 모르는데 써먹어서 뭐해. 근데 주변에 다른 애들이 써먹으니까 괜히 다른 애들이 써먹는데 여러분이 모르면은 약간 자존심 상하잖아. 그죠? 내가 왠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냥 홀리지 말라고 알려주는 뜻이니까 써먹을 필요 없다고 문제 풀 때. 됐죠? 됐어요. 됐고요. 응. 아, 요거 빨리 해보세요. 자, 여기 단어는 뭐냐? 방정식과 그 함수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방정식과 함수. 우리가 이제 단어는 2차가 붙어 있긴 한데 어차피 뭐 2차는 필요 없고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개념은 한 줄이면 끝나요. 한 줄이면. 그래서 뭐냐면은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요게 이 단원 내용 끝.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답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봤던 내용일 거고 공부하실 때 각색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줄여 쓰거나 줄여서 말하거나 줄여서 공부만 안 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 그냥 단편적인 예가 딱 이 정도예요. 함수가 있어요. 그래프가 y는 fx예요. y는 gx예요. 그래프가 있습니다. 요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로부터 fx는 gx의 실근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면 되냐?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x좌표를 보고 알파, 베타, 감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의 실근 사이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그래프를 주고 실근을 읽으라고 했지만 뭐 반대로 실근을 주고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x좌표가 뭔지를 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 단원 내용 답니다. 방정식과 함수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과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교점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요게 이제 방정식과 함수 단어의 내용이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드릴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알아요. 그러면 어차피.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세부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이 단어 내용이 두 개 배우거든요. 2차 함수하고요. 2차 함수. 2차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고요. 요거 하고 x축하고의 관계를 하나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축은 이제 들어 누운 선 아닙니까? 좀 일반적인 직선 y는 mx 더하기 n하고의 관계를 배우는 거거든요. 두 가지 배워요. 그러면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관계라는 거는 2차 함수 예를 들어 아볼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x축이 그려질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그려지든가 아니면은 여기 그려지든가 아니면은 여기 그려지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얘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은 두 그래프를 갖다가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둘이 접해요. 그 말은 두 그래프를 갖다가 연립한 방정식이 알파라는 거 접한다.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안 맞나요? 아, 실근을 갖지 않는다. 아,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지는 내가 지금 따지는 게 뭐예요? 둘이 얘랑 얘랑의 관계를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차함수하고 x축의 관계를 볼 거니까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관찰하시면 된다? 쟤네 둘을 연립하시면 돼요. 근데 x축이라는 거를 갖다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등식으로 나타내면 뭐예요, 목현준이? x축이 등식으로 쓰면? 이걸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 X는 0. y는 0이죠? 자, 그래서 얘를 연립하면은 뭐예요? 연립하면은 얘네들을 해석하는 방정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둘을 연립해서. 그럼 반대로 얘는 만약에 이차함수 얘랑의 관계를 보고 싶다. 교점을 해석한다든가 위치 관계를 해석한다든가 그런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나는 어떤 방정식을 해석하시면 되냐? 얘랑 얘를 연립한 방정식이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는 방정식을 관찰을 하시면 된다. 다죠. 여기 끝.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좀 공부가 많이 안 된 친구들한테는 이거 할 때 문제마다 내가 다 쓰라고 하는데 이따가 뭘 쓰라고 하냐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쓰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확인차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얘랑 x축의 교점을 구하래요. 얘랑 여기 다 알아겠죠. 뭐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의 실근을 구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얘가 x축하고 접한대. 얘가 x축과 접한대. 조건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뭐라고 대답해서 줘요?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맞아. 자,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대답해? 접한다 하면은 혜민이 뭐라고 대답해? 대부분? D는 0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D는 0은 당연히 알 거고, D는 0을 판별식을 돌리는 주체를 아셔야 되겠죠? 주체를. 뭐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에 D는 0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랑 얘가 안 만난데 그럼 조건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판별식은 0보다 작다. 맞아. 맞는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아직 내신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좀 정확하게 x의 제곱은 2x 더하기 k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방정식의 주체, 그 위치 관계를 따지는 주체가 누군지 좀 계속 체크를 해버릇 하셔라. 이 정도.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제 1번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마이육하고 4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봐. 서주, 마이육하고 4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 E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실. 그렇죠. 저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여기 실수 써 있으니까 여기다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써서 푸시면 되는데 항상 교점의 x좌표가 실근입니다.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에요. 그냥 근이 아니고 실근입니다. 근각에서 돌리면 되죠. 넘어가고 목현준이 말고 지훈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이래요. 이 3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는 0의 뒷말이 뭐예요? 실근의 차. 네, 근의 차입니다. 실근의 차. 차. 목현준이 차 어떻게 보여요? 바로 차버린다. 아니 큰거 빼기 큰거 빼기 작은 거. 대단한데요, 정말. 근데 차를 어떻게 보여? 서준이랑 혹시 집에 같이 가나? 아니요. 애들 같이 한번 타서 알려줘. 됐고요. 자,
이차함수가 x축하고의 위치 관계가 뭐냐 이겁니다. 다음과 같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냐?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는 0의 판별식을 보면 됐다. 짝수계에서 판별식 보면 되죠. 자, 여러분 이차함수에 한해서는 공수 원에서는 참 쉬운 게 우리가 이차함수하고 x축의 위치 관계를 따진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차함수가 아볼인지 위볼인지 모른다고 쳐도 위치 관계는 다 해봤자 몇 개밖에 안 나와요? 6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실 때 위치 관계에서 아는 게 없을 때에는 직접 분류를 해서 따져보셔도 6개밖에 없다고요. 미리 알고 가셔야 되겠고. 계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계산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도. 이게 저번에 서주가 물어봤던 건데, 서주야. 이차함수가 k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 조건이 뭐예요? d는 0. 근데 k에 관계없이 d는 0. 어떻게 풀어요? D는 0 쓰고 K에 k에 뒷말이 뭐라고? 적당한 수. 이거 d는 0 하고 k에 관계없이니까 뭐? k에 대한 항시 항등식. 그래서 항등식은 어떻게 처리하는데? 내림차수. 배운 대로 하세요. 뭐 적당한 수를 넣어. 내림차순 하시고 개수 빵 주면 되죠. 지난번에 본인이 뭐 물어봤어요? 순서. 그러니까 쟤를 먼저 이제 항등식 처리하면 안 되냐 그런 거 물어봤잖아요. 됐고 가리는 게 더 오래 걸리겠다. 쟤랑 A, B에서 만나는데 A의 x좌표가 2래요.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2x 마이너스 k의 실근이보다 2다. 대입하시면 k값 나오겠죠? k값 구하면 나머지 하나 교점 구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은 뭐 이러면 안 틀리겠지. 됐고 여기 문제는 좀 많이 과도하게 쉬운데 이게 좀 어렵게 진화되면 결국엔 다 모의고사 유형밖에 없어요. 모의고사 유형. 자, 3-4번은 이차함수랑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의 x좌표가 2루트 6이다. 2루트 6의 정체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2x 플러스 3의 실근이다인데 뒤에 보니까 유리수 조건이 있네요. 뭐예요? 편례근이 잡히겠네요. 나머지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6. 이런 거 너무 쉽죠, 여러분? 직선하고의 위치관계 하시면 되겠고요. 됐고. 자, 이차함수가 직선하고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은 쟤네들을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은 무슨 조건이어야 되느냐 이건데 예준이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D는? 이퀄 들어가야 됩니다. 이퀄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한 점. 그죠? 현준이 이차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대요. 조건이 뭐예요? 이차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대요. 무슨 상황이에요? 위치 관계가? 만나지 않는다. 그죠? 만나지 않는다. 조건이 뭐예요? 잠시만요. 모르겠네. 서주야. 네? 만나지 않는다. 조건이 뭐예요? D는 오면서 어디가 어려운 거지? 현준아? 이 자식 어디가 어렵냐고? 어디가 어렵냐고? 아주 그냥 됐죠? 이게 뭐 특별한 게 없어서 문제풀이 시켜보게 되면 됐습니다. 나머지 다 과제. 최소 가기 전에
235쪽 보시면요 15번 있어요. 해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접하는 직방을 구하래요. 그럼 대부분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직방. 아무것도 몰라요? 잡는 게 시작이죠. 이걸 안 잡는 사람이 전형적으로 못 푸시는 분이고, 푸시는 분들은 잡습니다. 그럼 얘랑 얘가 뭐 하면 돼요? 접하면 돼요. 그 말은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1는 mx 더하기 n이 된다 이거거든. 그러면 얘가 항상 접하는 거니까 이놈의 d가 뭐다? 0이야. 뭐에 관계없이? a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항해가지고 x의 제곱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m의 x a 제곱 빼기 1 빼기 n은 0에 d는 0을 돌리고 그거를 갖다가 a에 대해서 내림차순 항등식 처리를 하면은 뭐가 나오죠? 하죠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a에 대해 이게 이제 4a 제곱 마이너스 4am m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n 해서 이 창은 지워지고 나머지 하니까 a에 대해 내림차순 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남은 게 여기 마이너스 4m 여기 m 제곱 4n 더하기 4는 0 해서 개수빵 해가지고 m은 0 n은 뭐 마일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단순 계산인데 대부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잡아야 되는 시작을 못해서 그거를 좀 이제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참고로 이게 여러분이 주제가 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여담 별건 없고. 자,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잠깐 표준형으로 좀 바꿔볼까요? 표준형 바꾸면 뭐예요? x 더하기 a의 제곱 뭐 빼기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a 콤마 마일이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차함수를 그린다고 치면은 이차함수가 고정된 게 아니고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여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콤마 마일이니까 여러분이 마이너스 a 콤마 마일이라는 좌표를 보시면은 저 좌표는 어디 위에서 움직인다? y는 마이너스 1 위에서 움직인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볼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갖다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애가 얘가 옆으로 싹 이동하는 거야. 좌우로 계속 a의 값이 모르니까 바뀌니까. 맞아요? 근데 물음이 뭐야? 이렇게 a의 값이 계속 바뀌는 와중에 이 이차함수들의 항상 접하는 직선이 누구냐 이거거든? 항상 접하는 직선이 누구냐? 그림 그려보시면 바로 y는 마이너스 1인 거 보이죠? 그죠? 얘는 세팅이 좀 쉬워서 그런데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가 저렇게 상수가 나오질 않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조작을 해봐가지고 이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인다고 쳐요. 꼭지점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 쳐요.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이 이차 함수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하는 직선은 뭐겠니? 내가 얘를 갖다가 지금 약간 띄엄띄엄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얘를 갖다가 연속적으로 싹 밀면은 여기에 싹 선이 하나 생기겠죠. 그죠? 요 선의 정체가 그 이 물음에서 말하는 그 접하는 접선이거든요. 요런 직선이. 아까는 얘가 좀 심플하게 이렇게 나왔던 것 뿐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곡선이 움직이는데 곡선이 움직였을 때 그 곡선이 움직이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자취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자취의 방정식 할 때 자취 흔적입니다. 흔적. 곡선을 움직여 가지고 그 곡선의 자취를 그렸을 때 그 곡선의
자취가 나타내는 경계선. 이 문제 물음에서 요구하는 직선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선을 갖다가 참고로 포락선이라고 부릅니다. 포락선.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혹시나 뭐 주제 탐구나 그런 거 할 일 있으면은 남들 잘 안 하는 거니까 이런 거나 해보려면 해보시고 이렇게 나타난다. 경계선이 곡선을 갖다가 잡아서 싹 끌어. 근데 경계선이 생겨. 우리는 그 경계선을 포락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제가 포락선 물어보는 주제긴 해요. 포락선 물어보는 주제. 참고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낸 문제는 아니고 원래 이제 이런 이름 있는 애를 갖다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포락선을 구하라고 하면은 완전 교과를 벗어나니까 그렇게 물어보진 않고 요거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아무튼 저런 배경 지식이 있는 내용이긴 하다. 그냥 참고라 그랬어요. 그죠? 이런 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아두실 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겠다. 답 안 나온 사람들은 답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현준이 14번에 fx가 x제곱 1인 2차 함수인데요. f-는 f3이래요.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마이너스 2랑 3을 근으로 가진다? 해로 가진다? 아니 저그 인수 정리 말하는 거 아니야? 인수 정리. 저 말이 여러분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소리인지 다른 분들도 아셔야 돼요. 얘는 함수예요. 함수. 그래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함수. 한글 못 읽어요? 함수. 자, 함수. 함수인데 이거 가지고 무슨 서주 뭐예요? x는 2분의 1 대칭.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센스도 없고. x는 2분의 1 대칭이 저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고. 그러면은 멤버식이 저 식이 하긴 하네.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이 별로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차피 지금 뭐 2차라고 합시다. 2차. 자,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1차로 하든가 말든가 아무튼 했어요. 그랬을 때 얘랑 얘가 예를 들어 이제 만나는 지금 점이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뭐 1하고 3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 단계적으로 좀 가보시면은 제일 원초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쟤랑 쟤의 교점의 x좌표가 1, 3이니까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 뭐다? 1하고 3이다. 이렇게 잡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럼 이 정보를 알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이 방정식의 실근이나 당연히 똑같죠.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보시면 우리는 얘는 어쨌든 다항식이기 때문에 근을 알잖아요? 인수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x 빼기 gx는 얘가 근데 2차라며 1차고 최고차 2차 인수가 x-1, x-3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니까 달아주시면 되겠고 인수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이 여기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으로 간 것 뿐인데 거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고요. 앞에서 배웠던 인수정리까지 가야지 문제가 풀려요. 주로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문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하나 좀 미리 봤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함수에서 인수 정리가 안 된다고. 함수에서 인수정리란 말이 어디 있어? 인수정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방정식 때 2차. 다항식에서요. 뭐 2차예요. 저를 별로 차버릴라. 자, 자, 현준아. 아니에요. 함수. 응? 방정식. 함수. 방정식. 알았어요? 이 등식. 여기서 등식. 아니 이게 방정식이라고요. 왜요? 왜냐고요? 방정식을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왜냐고 물어보면 뭐라 해야 되죠? 아니 왜? 그럼 이 생각은 뭔데요 이게? 아니, 왜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본적인 질문이구나.
어디 갔냐? 자, 근본적인 질문이구나. 약간 원론 쪽에. 학원에서 잤니? 어? 방정식의 실근을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그래프의 교점을 방정식의 실근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석하는 걸 오늘 배운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다 날아갔네요. 배운 게. 속상하네요.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자, 됐어요. 앞으로 가서. 시간은 별로 없는데 5분이나 남았는데 5분이면 원래 이 참수 다 끝날 수도 있거든. 최대 최소가. 좀 얘기만 해볼게요. 이 참 최대 최소.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는 여러분이 항상 딸려 나올 거거든요. 공수 1에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고, 공수 2에 가면은 단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우고요. 대수를 가시게 되면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우고요.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우고,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워요. 미적분 1에 가시면은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워요.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워요. 미적분 2를 가시면 이제는 여기 앞에서 배운 애들이 서로 곱해진 함수들의 최대 최소를 배워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 최대 최소는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때마다 무슨 새로운 개념이 있고 풀이법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거는 뭘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이제 체크하고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폭넓은 개념으로 다 무슨 값 중에 하나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슨 값 중에 하나? 이게 또 지문이 애매한가 보네. 무슨 값 중에 포함되죠? 집합으로 얘기하면은 다 무슨 값에 속하죠? 최대값, 최소값은 함수값에 속하는 겁니다. 함수값이라는 거는 y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건 이제 배경식 꼭 아셔야 되고, 생각보다 그거 모르는 게 많아요. 최대 최소값을. 어쨌든 저쨌든 그래서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다 여러분 앞으로 뭘 하시면 된다?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은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서부터가 미분, 적분, 미적분 원 교과인데 니네가 나중에 3, 4차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게 미분이야. 우리가 학습적으로, 교과적으로 미분을 니네한테 왜 가르치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도구가 미분이야. 어쨌든 목적은 그래프야. 함수는 그래프가 다야.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끝이야. 근데 아까 전에 2차 함수 안에서는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첫 번째 아볼인지 이볼인지 그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축방 잡으라고 했어요. 세 번째 제한된 범위 체크하라고 했어요. 끝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논리대로 푸시면 되겠다. 하나만 볼게요. 뒤에 가서 그냥 한 문제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그런데 시간상 얘네가 이해 못할 건 아니긴 한데 이 정도 가볍게. 여기 예제에서 2번 보면요. 2번. 자, 제한된 범위 x가 -1에서 3까지 해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2일 때 상수 k랑 최대값 구하래요. 어쨌든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다. 해석이 됐고요.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첫 번째 아볼이냐 이볼이냐? 아볼입니다. 파란색이 됐죠? 아볼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추계 방정식 x는 뭐냐? -2a분의 b 하시게 되면은 2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범위 표시하라 그런 게 선생님이 말한 게 뭐냐면 -1에서 3까지예요. 대칭성에 의해서 3은 가까이 있고 -1은 멀리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멀리 찍으세요. -1은 멀리 있고 3은 가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내가 가진 그래프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만 내가 가진 거고, 여기에서 그럼 최대값은 어디? 여기가 최대값이죠. 최소값은 어디? 여기가 최소값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알 텐데 생각보다 이걸 모르는 일이 많아. 나중에는 야 최대값 어떻게 구해? 그럼 당연히 어떻게 구한다고 하면 돼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한다고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 모르는 애들이 많아 생각보다. f-1이에요. 최소값은 f2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주로 말로 표현할 때 그래프나 이런 거 설명해 드릴 때 제한된 범위를 그리고 이 제한된 범위만 이렇게 표시하는 거, 제한된 범위만 표시하는 작업이 여러분이 아까 내가 쭉 나열해 드렸던 여러 가지 함수들에서 계속 쓰입니다. 무슨 함수가 됐든 간에. 그래서 저 제한된 범위 표시하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도 좀 따라서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색깔 펜 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령껏 잘 하시면 되겠어요. 흐리게 하시고 좀 진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제 뭐 여기 좀 빗금을 친다든가, 아무튼 제한된 범위를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는 내일 모레 219조까지 풀어오시고요. 서남겨 고쳐서 보내시고, 그 성취도도 좀 낮으신 분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에 뭐가 나올지가 예측이 좀 되셔야 되겠어요. 적어도 개념 문제들은 자꾸 개념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수고했습니다. 내일 평가를 쓰신 분들은 최대한 일찍 오시고